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난 여자가 세 번째 만남에서 저한테 먼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속궁합도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그때 제 나이가 45이었죠. 서울에서 시작한 조그만 인테리어 자재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혼자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다고 했지만 막상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는데 친구가 결정사라도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요. 결정사가 뭐냐고 물었더니 요즘은 결혼정보회사를 줄여서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다가는 정말 결혼 못한다고 한번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큰맘을 먹고 혼자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사무실이 생각보다 고급스러웠고 정장을 입은 예쁘장한 여자 매니저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매니저는 제 직업과 연봉, 학력부터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지, 부모님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지, 별의별 것을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회원님은 여성분 외모도 중요하게 보시죠? 아니, 솔직히 남자라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는 마른 체형보다는 좀 볼륨감 있고 예쁘면서 성격도 싹싹한 분이 좋아요. 제 말을 듣더니 매니저는 태블릿으로 여자 회원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대여섯 살 이상 어렸고 외모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키와 체격도 평범했고 앞머리까지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여자들이 정말 저를 만나려고 할까 싶었어요. 그러자 매니저는 제 조건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입비는 480만 원이었고 정식 소개 5번에 서비스 2번을 더해서 모두 7번을 소개받는 조건이었어요. 돈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TV 광고에서 자주 보던 회사라 믿음이 갔고 사진 속 여자들을 보니 그냥 돌아서기가 아쉬운 거예요. 게다가 매니저가 어찌나 이빨을 잘 까던지 결국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48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렇게 넉 달 동안 6명을 만났지만 사진과 느낌이 다르거나 대화가 맞지 않아 두 번째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개 횟수만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을 남겨두고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원님, 이번 분은 기대하셔도 좋아요. 사진을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잠시 뒤 휴대폰으로 프로필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36살 강남의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여자였어요. 몸에 잘 맞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앞서 만났던 여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와꾸가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보는 순간 잘못 보낸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곧바로 매니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저를 만나겠다고 한 게 맞아요? 매니저는 여자도 이미 제 프로필을 보고 만나겠다고 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그 주 토요일 저녁 강남에 있는 호텔 라운지로 잡혔어요. 그날은 중요한 거래처를 만날 때만 입던 정장까지 꺼내 입고 늘 쓰던 모자를 벗고 앞머리에 흑채까지 뿌리고 평소보다 신경을 좀 쓰고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입구 쪽에서 한 여자가 저를 알아보며 다가오더라고요. 짙은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사진보다 훨씬 날씬했고 실제 모습이 더 괜찮았습니다. 이런 여자가 정말 저를 만나러 온 게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상담실장답게 말도 참 싹싹하게 이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했어요. 제가 9살이나 많은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알고 나온 거라면서 자기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이 더 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오빠라고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빈말로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자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즐거웠고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음에는 언제 시간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앞서 만난 6명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여자는 앞으로 결혼하면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아이는 몇 명이나 낳고 싶은지까지 물었습니다. 식당을 나올 때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 여자와 정말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말하더라고요. 오빠, 이번에는 제가 장소 정할게요. 둘이 편하게 와인 마시면서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만남은 여자가 예약한 호텔 와인바에서 가졌습니다. 와인을 2잔 정도 마셨을 때 그녀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오빠, 그거 알아요?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은 성격 차이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부부관계가 안 맞는 경우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전 결혼하기 전에 속궁합도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먼저 들이대니까 또 이때다 싶었어요. 그날따라 목이 제법 파인 원피스를 입고 몸을 가까이 대는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와인바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다리는데 그녀가 말하더군요. 오빠, 나 어디서 들었는데 대머리 남자들이 힘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제가 아직 대머리까지는 아니라고 하자 그녀는 그럼 오늘 확인해보면 되겠냐며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객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참 솔직했어요. 자기가 바라는 걸 그때그때 바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헤매지 않아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머리숱 없는 남자가 세다는 말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날 정말 있는 힘껏 열심히 했습니다. 그녀도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우리는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이 왔고 좋은 여자가 제 옆에 누워있는데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 여자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1달 가까이 매주 2~3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며칠 뒤 자기 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뭐 받고 싶냐고 말하니까 휴대폰으로 가방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빠, 이번에 샤넬에서 나온 신상백인데 너무 갖고 싶어서 매장에 몇 번이나 보러 갔어요. 그런데 비싸서 보기만 하고 왔어요. 조그만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샤넬의 백이었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저랑 결혼할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며칠 뒤 함께 백화점에 가서 그 가방을 사줬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시불로 결제했죠. 그녀는 제 팔짱을 끼며 가방을 볼 때마다 오빠 생각할 거라면서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녀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카드사 앱을 열어 일시불을 12개월 분할 납부로 바꿨습니다. 솔직히 1,000만 원을 카드값으로 한 번에 낼 여유는 없었어요. 여윳돈은 주식에 묶여 있었고 그걸 빼기도 싫어서 할부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할부금이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녀의 연락이 좀 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 건가 싶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 무렵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동생이 결혼정보회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괜찮은 여자를 만났다며 제가 가입한 곳을 추천해 줬어요. 며칠 뒤 그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 이번에 소개받을 여자인데 스타일 좋지 않아요? 그런데 동생이 보내온 프로필에는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설마 싶어 여자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다른 남자도 소개받고 있다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여러 사람 만나보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저와 결혼 얘기까지 해놓고도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결정사에 따져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외모가 괜찮다는 이유로 가입비를 내지 않은 무료 회원이었어요. 결정사는 그 여자를 유료 남자 회원들에게 계속 소개하고 만날 때마다 남자들의 소개 횟수만 차감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로 여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매니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원님, 기존 회원 특별가로 300만 원에 재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480만 원을 내고 7번의 소개를 모두 끝냈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을 더 내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가입비 480만 원에 1000만 원짜리 가방, 거기에 데이트 비용까지.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뻘짓 한번 제대로 했다는 걸 말이죠.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도 꾹 눌러주세요.